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 11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저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녁 식사 마치고 나시면은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요, 문재인 대통령만큼 뻔뻔스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표명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닫아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은 정말 귀신같이 딱 집어내가지고 잘해요. 지금 오늘 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1일 기준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가지고요. 지금 4차 그야말로 대유행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진입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특단의 강화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겨우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건강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느냐? 이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는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있는데 대한민국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받아들여라. 숙명으로 알고.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얘기예요. 이러기 때문에 참 큰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되면서요. 그러면 이제 백신 수급 그 다음에 굉장히 차질이 있잖아요. 이미 정부 당국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8월 지금 현재 올해 이번에 8월 달에 들어올 800만 명 이상의 이 계약분이 모더나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절반도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지금 접종 기간이 본래 1차 접종 이후에 2차 접종이 4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지금 그게 6주, 7주, 8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 불만, 분노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이거예요. 뭐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38등 하고 있어요.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이 조만한 중남미 국가들에도 못 미쳐요.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감염 확산을 지금과 같이 더 이상 막지 못하면 이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잘해서 이 K방역이 성공한 것처럼 확대 홍보를 하고 거짓 뉴스를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동안에 1년 내내 계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실직고를 하고 있어요. 성공적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의 협조를 다시 한번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 이런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난 12월 달에 4천만 회분, 이 금년도 2분기부터 공급받는다.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 같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아예 동네 플래카드에다가 대문짝만하게 4천만 회분 모더나 백신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라. 또 붙여놨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형 플래카드를 써버렸던 고민정에는요, 어디로 숨었는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고민정 수준 이하의 이 국회의원이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으니까 참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이런 인간을 갖다가 대변인으로 임명해갖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이 국회에 보내가지고 헛소리 찍찍하게 만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박영선이가 20% 차이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할 일 없고 할 말 없으면은 눈물 짜고 울긴 하고 앉아있고 책상 위에다가 머리 쳐박고 자고 앉아있고 이런 국회의원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백신 수급이 잘 안 되는데, 예. 지금 이재용 회장 이제 풀어줬으니까 이재용 회장 좀 나서서 모던하고 좀 각별하게 노력해달라. 별도로 말이죠. 예?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은밀하게. 아예 대놓고 백신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는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백신이나 똑바로 수급해와. 이런 압박성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더 열받아요. 정부 당국이 나서야죠. 정부 당국이. 그렇잖아요. 계약은 정부 당국하고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 이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 질병관리 차원에서 다루지 말아라. 질병관리 플러스 알파 안보.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뭡니까? 안보잖아요. 국민 생명,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이거를 질병 그야말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다루면 망한다. 제가 작년 1월에 이미 제 유튜브 방송 한번 보십시오. 전부 제가 강력히 강조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공개적으로 정보기관이 나선 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세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집단 면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 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성공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뭐 하고 있어요? 정보기관장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김정은이한테 고개 굽벅굽벅 숙이고, 예? 받아쓰기 열심히 해갖고 와가지고, 헛소리나 찍찍 해가지고, 사기나 당하고, 지금도 김정은이한테 쩔쩔매는 외교안보 정책만 매달리고 있지, 백신 하나를 정보기관에서 챙겼냐? 이거요, 국회 정보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 도대체. 박지원이 상대로 해서 정부 국정원이 그동안에 이러한 이 백신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하기 어려운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줄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요, 야당 의원들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요만큼도. 이게 대한민국 현 문제예요. 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속도전을 지시했지만은 속도전 아무리 지시해봐야 뭐가 돼요. 지금 뭐 추석 때까지 이 1차 접종 해서 집단 면역을 최대한도 키우겠다 하고 있지만은 백신이 들어와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들어올 걸 물량이 충분해야 집단 면역이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15%밖에 안 돼요. 1차 접종률이 대한민국이 15% 잠깐 넘어요. 이러는데 OECD 그러니까 38등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데 어떻게 속도전을 낼 수 있어요? 휴가 안 가면 뭐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휴가 안 갔다고 청와대는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정말 대통령이 또 해야 할 소리, 지금 김여정, 그 다음에 김영철이가 얼마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아니, 김정은이 내가 회담원까지는 좋은데, 날 이렇게까지 무시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시켜? 저 같으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러지 않아요. 김정은이 똑바로 해라, 한마디 하지. 지금 꽁꽁 숨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김여정이가 저도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약속한 거 어떻게 됐느냐. 또 김영철이도 한마디 하고 있잖아요. 김영철이도. 그러니까 김여정과 김영철이가 뭔가 이 이면 약속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 워딩을 통해서 이 한미 훈련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면 합의한 내용이 뭐냐? 통신선 복구하면서 이 내용을 밝혀라. 예. 마치 북한이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기나 하듯이 무리한 적대 행위에 나서는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이런 입장문을 내놓으니까요. 이 청와대에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있어요. 한마디. 뭐라고 했느냐? 이면 합의가 전혀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간첩단 사건에 관해서 청와대 입장 뭐냐 도대체. 문재인 특보를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밝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고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이면 합의가 뭐가 있는지 밝혀라. 그러니까요, 단 한마디도 밝힐 게 없다. 예, 단 한마디도. 그러면서 이 군사적인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까 대화 재개하자. 대화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요, 통일부 자체 입장문이 아니고요, 이 정부 유관 부처 입장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유관 부처 입장문. 여기에 또 함의가 또 커요. 유관 부처 입장문. 그러니까 이 통신선 복구한 것이 김정은이의 이 시의 조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국정원과 통일부 청와대 입장이 다 달랐잖아요. 박지원이가 옳은 얘기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간만에 사실대로.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은 이인영 통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박지원이가 아니야. 문재인이가 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그거 봐준 거야. 딱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얼빠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관부처, 통일은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 이게 모두 한 목소리로 대화 좀 하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쩔쩔매고 있다. 김정은이야. 너무 우리 압박하지 말아라. 우리는 제발 원하는 것은 대화 한 가지밖에 없어.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재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전작권 환수,
같은 군사적 수요,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가 조속히 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요, 당사자 간 대화예요. 아니, 미국은 지금 대화 조건 없이 하자 했는데도 답장이 없으니까 열받아 있는데, 여기에다도 당사자 간 대화, 그러니까 남북한에도 대화하지만 미국 너희들도 좀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한반도 상황의 악화의 원인, 책임에 미국을 또 끼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갖다가 분산시켜갖고 문재인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나는 훈련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방어적 훈련이잖아. 좀 한 번만 봐줘.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청와대 입장. 그래서 한심하다. 예. 그러니까 이미 2019년도에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김여정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신, 이런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김영철이는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 화합이 아니라 외사와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권언을 무시했다. 이 권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면 약속이냐,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면 합의 내용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이 설화를 지금 자처하고 나섰어요. 바로 오늘 명불허전 보수다, 여기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 삶을 누가 책임지느냐, 국가가 책임지느냐, 정부가, 아니면 국민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 논란을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물론 그 얘기를 했어요. 뒤처지는 국민들의 책임, 이거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여권에서 시비하고 싶으니까 비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권에서도 일부 또 최재형 원장의 또 이 높은 지지율 때문에 이 경쟁적 상황에 있는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자유민주국가에서 현 정부가 맞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지금 실패해가지고 국민 삶이 망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정부 책임 없다고 했느냐. 이래서 설화를 지금 빚어내고 있어요. 참, 이런 점에서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 앞뒤 잘라내서 이 편집해서 보도한다. 그러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 흔히 이렇게 해서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한다는 걸 알면, 그런데 말려들지 않게 발언의 수위와 발언의 내용, 심도, 이거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갖고 나가라. 예. 아니, 뭐 지금 뭐 사법시험 공부한 사람들이 날 며칠 날 샌다고 그거 뭐 생명에 지장 없어요. 아니, 국민들한테 아이고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런 취지였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지금 야권에서 일일이 다투는 후보들이. 그래서 공부를 좀 철저히 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 이재명 쪽에서요, 이 대대적으로 이 캠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부 부처에 상응하는 그런 슈퍼 대형 이 캠프를 만든대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한 20여 개 정도로 만들고, 주요 정책별로 TF, 연구단을 포함해서 40여 개의 정책 생산 단위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책 종약을 총괄하는 대형 팀을 만드는데, 거기에는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기본소득 분야에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그리고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여성층, 2030 청년층, 그리고 중도 성향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요,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이 국내외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이유 딱 하나로요, 파면 조치를 받은 공무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한민호 씨인데요. 한민호 국장인데, 이러한 이 파면 조치를 2019년도 10월에 파면 당했어요. 그래서 작년 3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매우 기쁜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국장, 한민호 국장이죠. 그야말로 상식적 판단을 내려줘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한 국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주변 동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롤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0학번이고요. 평택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주사파 활동도 일부 하다가 이거 주사파 아니구나 알아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중학교 역사교사로 8년간 하다가요.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리고 나서는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의 대표로 반중운동을 하고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도 비판했지만은 이 조국이 주장했던 죽창가 유튜브 영상 이거를 가지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면 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국익과 동맹은 양자 체결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70여 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지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파면까지 당했어요. 자, 이러니 법원이 그나마 바로 잡아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경심 재판에서 1심 유죄와 똑같은 징역 4년형이 유지가 됐고요. 다만 벌금만 좀 낮아졌어요. 1심에서 벌금이 5억이었었는데 5천만 원으로, 그리고 추징금이 1억 4천만 원이었었는데 1061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 펀드 문제 이런 거는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과장 선전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권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판결문을 말이죠. 일부 언론에서 그야말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우리 일부 언론에서 이 판결문을 쭉 이 분석한 보도를 지금 막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어요. 일부만. 나머지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런데 왜 그러면은 벌금은 줄어들었는데 형량 4년은 유지가 됐느냐. 한마디로요. 죄질이 나쁘다 이겁니다. 가장 큰 것이 죄질이 나쁘다. 왜냐면은 7개 스펙을 위조했잖아요. 그러면은 조민이가 합격하니까 다른 사람이 합격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어요. 입시대도 근본의 원칙, 입시대도 근본 원칙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그야말로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이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경심은 끝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우겨댄 거.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인서를 써준 사람, 그야말로 선의로 써준 사람들을 갖다가 죄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이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니라 이런 이 확인서를 써준 탓, 내 탓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탓이 아니고 너희 탓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내지 재판 과정 내내 입시제도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의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확인서들과 표창장들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입시제도화에서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 방해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경심 변호인과 정경심이 주장하고 있는 거. 이게 죄질이 나쁘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래서 4년을 그대로 4년형은 유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딸한테 허위 보조금을 쓰게 하고 그 허위 보조금을 쓰게 한 것은 다른 제자의 탓으로 돌린 거. 이것도 말하자면 이 재판부가 아주 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해서 그 돈을 딸이 사용하게 한 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당초 보조연구로 신고했던 다른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이거는요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행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 범행. 그리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또 무력화시킨 거.
이것도 중대한 범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벌금은 좀 낮췄지만은 이 형량 4년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세월호 데이터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세월호 특검이 발표를 했어요. 전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자, 이 세월호 여러분들 아마 피곤하시죠? 이번에 서울시 광원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없앴는데요. 잘 없앴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없애지 말라는 여론보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박주민 친문 강성이잖아요.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요, 세월호 관련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특검 이렇게 불기소 혐의를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결국은 어디죠? 이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의 여기에서 진상규명이 내년 2022년도 6월까지 사참의 활동이 연장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환 전 의원이 야, 드루킹 사건을 만약에 세월호처럼 조작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 예,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세월호 관련 참사와 관련해서는요, 2014년도 4월 16일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지난 7년간에 걸쳐서 이번 특검까지 8개 조사기관이 수사도 하고 조사를 진행해왔지만은 그야말로 유족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 친문 강성 세력들이 원하는, 여권이 원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결론은 뭐예요? 반드시 기소해서 몇 명 또 재판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영환 의원 아직도 세월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예. 더군다나 이번에 말이죠, 세월호 조사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민변 출신의 이현주 특별검사입니다. 이현주. 임명장 줌에서 한 채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달라. 유가족 앞에 공감하면서 수사해달라. 이런 당부와 지시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연경에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를 표하라는 압박성 질문을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결국은 다시 김연경 선수와 그 다음에 감독,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다는 인사문을 오늘 또다시 표명을 했습니다. 자, 김연경 그리고 이 감독 왜 또다시 했을까요? 이게 강압적으로 질문한 데 대해서 마지못해 대답한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경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지 않았을까. 과연 김연경과 그리고 이 감독이 어떤 경위로 또다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지, 그 배경 요인도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취재해서 밝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식사 후에 제가 꼭 필요한 뉴스만 딱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